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하루예요. 진짜 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거 뭐 개인적인 행복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일도 별로 없고 모르겠어요. 이게 자유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영상에서는 이 나카무라상 누구죠? 이름이 무라카미 하루키죠? 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제 100kg 울트라 마라톤을 끝내고 나서 이제 다음 돌아오는 뉴욕 마라톤에 참가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루키와 함께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았지? 어, 두 개? 두 개 정도 챕터 남은 것 같은데요? 두 개? 세 개? 한 세 개? 두 개? 세 개 남은 것 같습니다. 두 장 정도? 이게 몇 장이죠? 8장이었나? 7장. 아, 두 장 정도 남았네요. 이제. 아, 그러니까 챕터가 두 개 남았습니다. 한 100페이지, 70페이지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한 열심히 달려봅시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지구 예선 패배. 그 에 마치 조의를 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직후부터 열흘 넘게 뉴 잉글랜드 지방에 차가운 비가 쏟아졌다. 초가을 장마였다.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불현듯이 스치기도 했지만 단 한시도 말끔히 갠 적이 없었다. 하늘은 시종일관 이 지방 특유의 두터운 회색 구름에 덮여 있었다. 태도를 언제까지나 정하지 못한 사람처럼 비는 구질구질 계속 내리고 마지막에는 마침내 작심한 듯 호우가 되었다. 뉴 햄프셔에서부터 매사추세츠에 걸쳐 많은 도시가 수해를 입었다. 간선 도로도 곳곳이 끊겼다. 나는 가끔 메인주의 대학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그때 뉴 잉글랜드 북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컴컴한 빗속을 드라이브했던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다. 한겨울이 아닌 한 이 근처를 여행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체험이지만 이번에는 유감스럽게도 별로 유쾌하지 않았다. 여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고 단풍의 계절로는 너무 이른 것 같다. 억수 같은 비에다 심지어 렌터카의 와이퍼에 문제가 조금 있었다. 녹초가 되어서 한밤중에 케임브리지로 돌아왔다. 10월 9일 일요일 아침 일찍 레이스를 시작했는데 이날도 역시 비가 내렸다. 봄에 보스턴 마라톤을 주최하는 BAA 버스턴 아슬릭 어소시에이션 순간 잘 안 보였어요 글씨가. 이맘때 매년 행하는 하프 마라톤이다. 펜웨이 파크 구장 근처에 있는 로베르트 클레멘티 경기장에서 출발하여 자메이카 폰드를 지나고 프랭클린 동물원 안에 반환점을 돌아 출발점과 같은 장소로 돌아와서 꼴이 난다. 올해 참가 인원은 4,500명. 뉴욕시티 마라톤을 위한 컨디션 조정을 목적으로 이 레이스에 참가했다. 그러니까 대충 80%쯤의 힘으로 달리고 마지막 3km만을 나름대로 힘을 내어 달렸다. 그러나 전력을 다하지 않도록 적절히 레이스를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다른 주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그렇지 않으려고 생각해도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만다. 여러 사람과 함께 준비, 땅 하고 레이스를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투쟁 본능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개를 쳐든다. 그러나 그것을 꾹 참고 냉정하게 달린다. 진짜 힘은 비행기에 싣고 뉴욕까지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과는 1시간 55분. 그럭저럭 예상했던 대로의 기록이다. 마지막 몇 킬로에서 조금 가속도를 내어 100명쯤을 추월하고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골이 냈다.
안개 같은 가랑비가 출발 전부터 끝까지 계속 내리는 쌀쌀한 일요일이었지만 가슴에 번호표를 붙이고 주위 주자들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도로를 달리고 있으면 아, 또 이렇게 레이스의 계절이 돌아왔구나 하고 실감하게 된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간다. 언제나 혼자서 묵묵히 달리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환경을 체험하는 것은 좋은 자극이 된다. 본 레이스에서 어느 정도의 페이스를 유지한 채 전반을 달리면 좋은지 대충 그 잠을 잡을 수도 있다. 후반에 들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말할 것까지도 없는 일이지만 그때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러나 평소 하프 정도의 거리는 정기적으로 달리고 있었고 그 이상의 거리도 몇 번인가 경험해서인지 레이스는 뭐랄까 싱겁게 끝나버린다. 겨우 이 정도였나? 겨우 하프 마라톤을 적당한 속도로 달린 정도로 지쳐버린다면 마라톤 풀코스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 옆에서 달리고 있는 주자는 거의 대부분 백인이다. 특히 여성이 많다. 왜 그런지 소수민족 출신 주자로는 별로 볼 수 없다. 비가 오래 계속해서 내렸다. 그 사이 일과 관련해 며칠간 여행도 있고 해서 얼마 동안은 생각한 만큼 달리지 못했다. 그러나 뉴욕에서의 레이스도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달리지 못하는 것 자체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착실하게 휴양을 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쉬는 편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레이스가 가까워지면 나름대로 기분도 고조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달리게 된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아, 어쩔 수 없다 하고 깨끗이 체념해 버릴 수 있다. 그것은 좋은 측면이다. 문제는 그처럼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인생에 있어서 문제의 태반이 그렇듯이 이 통증은 아무런 징조도 없이 돌연히 찾아왔다. 10월 17일 아침에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오른쪽 무릎이 갑자기 뜨끔했다. 어느 각도로 구부리면 무릎의 종지뼈가 독특한 통증을 호소한다. 그저 약간 아프다는 것과는 좀 다르다. 어떤 부분에서 위화감 같은 것이 생겨서 힘을 줄 수 없게 된다. 무릎이 꺾인다. 라는 그놈이다. 난간을 잡지 않으면 계단을 내려갈 수 없다. 아마 힘들게 연습을 반복했던 기간에 피로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표면에 얼굴을 내려놓은 것이라. 10월에 들어서도 여름의 더위가 여전히 끈질기게 남아 있었지만 일주일간 계속 내린 비가 뉴 잉글랜드 일대에 급속하게 가을을 불러왔다. 불과 며칠 전까지 에어컨을 틀었는데 지금은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완연한 늦가을 풍경으로 바꾸어 버렸다. 스웨터를 황급히 끄집어 내놓는다. 다람쥐들도 무심한 낯빛을 바꾸고 먹이 모으기에 분주하다. 그런 뚜렷한 환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몸에 변화가 나타난다. 젊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특히 습기를 동반한 추위가 찾아올 때가 문제다. 매일매일의 힘든 연습을 버츠로 삼는 장거리 주자에게 있어서 무릎은 항상 부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위다. 달리고 있으면 착지할 때마다 체중의 3배가 되는 충격이 발에 가해진다고 한다. 그것이 하루에 1만 번 가깝게 되풀이되는 것이다. 딱딱한 콘크리트 노면과 가공할 만한 하중의 증가 사이에서 무릎은 침묵을 지키며 참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보통은 거의 그런 일을 생각도 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편이 오히려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무릎이라는 것도 때로는 불평을 하고 싶을 것이다. 거칠게 콧김을 내뿜으며 뛰는 것도 좋지만 조금쯤은 내 생각도 해주세요. 한번 못 쓰게 되면 대신할 것이 없잖아요. 라고. 이전에 이처럼 무릎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게 도대체 언제였던가. 그렇게 생각하니 무릎에게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든다. 확실히 그렇다. 코로 숨을 쉬는 건 얼마든지 대체할 것이 있지만 무릎은 대체할 것이 없다. 지금 있는 것으로 죽을 때까지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소중히 다루어야만 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고맙게도 지금까지 나는 러너로서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없다. 육체적인 난조로 레이스에 나가지 못했던 적도 없다. 레이스를 도중에 기권한 적도 없다. 이전에도 몇 번인가 오른쪽 무릎에 위화감을 느낀 적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든 잘 달래서 넘어왔다. 이번에도 아마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다. 그러나 침대에 누워서도 좀처럼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제 와서 레이스에 출장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연습 방법에 잘못이 있었던 걸까? 스트레칭이 부족했던 것일까? 최근에 하프 마라톤 최종 구간에서 너무 무리해서 달렸던 것일까? 이런저런 일이 생각하기 시작하자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튿날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나서 시험 삼아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 보았다. 난간에 손을 얹고 오른쪽 무릎에 정신을 집중해서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간다. 무릎의 안쪽에 아직 안 좋은 느낌이 얼마쯤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증을 암시하는 감각이 거기에 있다. 그렇지만 어제처럼 뜨끔하는 것 같은 예리한 통증은 없다. 또 한 번 계단을 오르내려 본다. 이번에는 평소와 가까운 속도로 계단을 4개씩 내려간 다음 다시 올라가 본다. 여러 가지 걷는 방법을 시험해보고 여러 각도로 무릎을 굽혀본다. 관절의 불길한 삐걱거림도 들을 수 없다. 약간은 안도한다. 달리기와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나의 케임브리지에서의 일상생활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다.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창 리모델링 중이라 낮에는 줄곧 드릴과 그라인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4층의 창밖에는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한다. 공사는 아침 7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3시 반까지 계속된다. 위층의 베란다 방수 공사에 결함이 있어서 방 가운데로 비가 샜다. 자고 있는 침대 위에까지 물이 떨어졌다. 집에 있는 그릇을 총동원해 천장에서 새는 빗물을 받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방 안에 신문지를 깔아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온수와 난방이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다. 그뿐이 아니다. 복도에 화재 경보 센서에 문제가 있는 듯 계속해서 경보음이 웽웽 울려 퍼지고 있다. 아무튼 매일이 어수선하고 소란스럽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하버드 스퀘어 근처에 위치해 대학 사무실에도 걸어갈 수 있어 아주 편리하지만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 시기와 우연히 겹치게 된 것이 불운이었다. 하지만 불평만 늘어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해야 할 일이 쌓여 있고 마라톤도 가까워지고 있다. 적어도 무릎의 트러블은 진정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뭐니 뭐니 해도 희소식이다.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자. 또 하나의 희소식. 10월 6일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강연은 성공이었다. 아니, 대성공이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대학 측에서 450명 수용 규모의 대강당을 준비해 주었는데 1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돌려보내야만 했다. 대학 경찰이 출동해서 정리를 해야 했다. 그 혼란 덕분에 시작 시간이 늦어졌고 설상가상으로 냉방장치도 고장이었다. 한여름을 연상할 만큼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강의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모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일부러 내 강의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많이 와주리라 예상했다면 해밍웨이 파크를 사용했어야 하는데 라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더위와 냉방장치 고장으로 모두 짜증스러워하고 있어서 웃음을 줄 필요가 있었다. 상의를 벗고 티셔츠 차림으로 이야기를 했다. 청중의 반응은 아주 좋았고 나도 그들도 시종일관 기분 좋게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내 소설에 관심을 가져준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었다. 또 하나,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의 번역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첫 원고는 이미 끝냈고 세심하게 퇴고를 하면서 이교를 해가고 있는 중이다. 한행 한행 세세하게 수정하고
윤문을 해나가면 번역문이 점점 매끄러워지고 피츠제럴드의 문장이 지닌 본래의 맛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일본말로 바뀌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새삼스럽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하지만 그것은 진짜 대단한 소설이다.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질리지 않는다. 문학으로서의 깊은 자양분이 넘친다. 읽을 때마다 무엇인가 새롭게 발견을 할 수 있고 새롭게 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19세기의 약관의 작가가 29세의 약관의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리하고 공정하며 마음 따뜻하게 세상의 실상을 읽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불가사의할 뿐이다. 10월 27일 드디어 아무런 몸의 이상도 느끼지 않고 80% 정도의 힘을 내서 달릴 수 있었다. 어제는 아직 불길한 느낌이 약간 남아 있었지만 오늘 아침엔 전혀 이상 없이 평상시처럼 달릴 수 있었다. 50분쯤 뛰고 마지막 10분은 전력을 다해 페이스를 올려보았다. 본 레이스가 열리는 센트럴 파크에 가서 곧 결승점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을 머릿속에 설정하고 그에 맞춰 스피드를 낸다. 아무 문제도 없다. 두 다리는 강하게 지면을 박차고 무릎은 꼿꼿하게 펴진다. 위기는 지나간 것이다. 아마도. 주위는 무척 추워졌다. 거리에는 할로윈의 호박이 넘쳐나고 강변을 따라 뻗어있는 아침 도로에는 형형색색의 젖은 낙엽이 깔려있다. 아침 달리기의 장갑은 이미 필수품이 되었다. 10월 29일 레이스 일주일 전 아침부터 조금씩 눈발이 날리더니 한낮이 지난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눈이 내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 같았는데 하고 감탄한다. 이것이 뉴 잉글랜드 지방의 기후다. 나는 대학 사무실 창으로 습기 먹은 눈 조각이 내려 쌓이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 연습의 피로가 쌓여 있을 때는 발이 무거워 비틀거리며 달리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최근에는 가벼운 느낌으로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발의 피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달리고 있어도 더 달리고 싶다는 기분이 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안감은 떨쳐낼 수 없다. 한순간 내 눈앞을 스쳐간 검은 그림자는 정말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일까? 그것은 지금도 이 몸속 어딘가에 잠복해 있으면서 빈틈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큰 저택에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몸을 숨기고 숨죽인 채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잠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교활한 도둑처럼 나는 내 몸의 내부를 눈을 부릅뜨고 들여다본다.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는 무엇인가의 모습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이 미로인 것처럼 우리의 몸 역시 또 하나의 미로인 것이다. 도처에 어둠이 있고 도처에 사각이 있다. 도처에 무언의 암시가 있고 도처에 이중성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경험과 본능뿐이다. 경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뭔가를 더 생각해 본들 소용없다. 이제는 당일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능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딱 한마디, 상상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상상한다. 브루클린에서 할렘에서 미드타운으로 수만 명의 주자들과 함께 뉴욕의 거리를 달려나가는 내 모습을 몇 개인지 모를 거대한 강철의 현수교를 내가 넘어가고 있는 것을 번잡한 센트럴파크 사우스를 따라 달리면서 결승점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의 기분을 레이스를 완주한 후에 먹으러 가는 호텔 근처의 고풍스런 스테이크 하우스를 그런 광경은 온몸에 조용한 활력을 가져다 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캄캄한 어둠의 세계를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것을 그만둔다. 침묵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그만둔다. 랜덤 하우스에서 내 책을 담당하고 있는 리즈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그녀도 뉴욕시티 마라톤에 참가한다는 내용이다.
그녀로서는 처음 달리는 마라톤 풀코스이다. 즐겁게 달리세요. Have a good time. 라고 답장 메일을 보낸다. 그러나 마라톤 레이스는 즐기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즐겁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42km를 달린단 말인가? 센트럴파크 사우스의 호텔 재확인하고 보스턴 뉴욕 비행기표를 예약한다. 자주 입었던 딱 맞는 러닝웨어와 적당히 신어서 길들여진 운동화를 짐가방에 챙긴다. 이제는 몸을 쉬게 하면서 레이스 당일이 다가오는 것을 조용히 기다릴 뿐이다. 당일이 날씨가 좋고 더없이 아름다운 가을날이 되기를 기도할 뿐이다. 뉴욕시티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 그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나는 버넌 듀크가 작곡한 청아하고 아름다운 발라드 뉴욕의 가을을 떠올린다. 덧없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저 이국적인 풍경에 한숨을 내쉴 거야. 이것이 뉴욕의 가을.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Dreamers with empty hands may sigh for exotic land. It's autumn in New York. It's good to drive again. 영어가 역시 어려워요. It's autumn in New York. It's good to drive again. 11월의 뉴욕은 실로 매력적인 도시다. 공기는 작심을 한 듯 맑게 개고 센트럴파크의 수목은 황금색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다. 하늘은 한없이 높고 고층 빌딩의 유리창이 태양빛을 눈이 시리도록 반사시키고 있다. 이 블록에서 저 블록으로 끝없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버그도르트 굿맨의 윈도우에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가 걸려있고 길 모퉁이에는 프레첼의 향기로운 냄새가 떠다니고 있다. 레이스 당일 나는 뉴욕의 가을을 그 이국적인 풍경을 두 다리로 달리면서 마음껏 맛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여유 같은 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레이스가 되어버릴까? 당연히 달려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것이 마라톤 레이스인 것이다. 이제 두 개의 챕터가 남았습니다. 오늘 조금만 읽어보고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제 8장 2006년 8월 26일 가나가와 현에 있는 어느 곳 죽는 날까지 18살 지금은 트라이애슬론 레이스를 위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 요즘은 한동안 사이클 연습에 집중하고 있었다. 오이소의 해안에 있는 태평양 연안 자전거 도로라는 이름의 코스에서 매일 1시간에서 2시간 옆바람이 강한 해안도로 위로 열심히 사이클의 페달을 밟고 있다. 덕분에 지금은 허벅지에서 허리에 걸쳐 근육이 팽팽한 상태가 되어 있다. 레이스용 사이클은 페달을 힘주어 확 밟는 것과 동시에 발을 들어 올려야 한다. 힘껏 밟고 바로 발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 의해 스피드를 올려간다. 그런 발의 회전을 되도록 원활하게 유지한다. 특히 긴 오르막길을 빠른 속도로 넘기 위해서는 이 발을 들어 올리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발을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근육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근육에서 사이클 연습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 근육에 피로가 쌓여 퉁퉁 부어오른다. 아침나절에 사이클 연습을 하고 저녁 때에는 달리기 연습을 한다.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근육이 뭉친 다리라도 그럭저럭 달리는 연습을 해둔다. 물론 즐거워하면서 하는 그런 연습은 아니다. 하지만 불평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이 본 레이스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본격적으로 사이클 연습을 하는 것은 트라이애슬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몇 개월로 한정되어 있다. 마라톤과 수영은 원래 싫어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스가 없어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지만 사이클 연습만은 여간해서 그렇게 안 된다. 내가 사이클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도구이기 때문이다.
헬멧이나 사이클용 수즈나 이것저것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게 된다. 기구, 부품의 손질도 게을리할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이 도구의 손질이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서툴다. 그리고 자유롭게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코스를 확보하고 그곳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만 귀찮아져 버린다. 거기에 덧붙여 공포심이 있다.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코스가 있는 곳까지 사이클을 타고 시가지의 도로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페달에 슈즈를 고정한 채 가느다란 타이어에 민감한 스포츠 바이크로 차 사이를 뚫고 갈 때의 공포심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이다. 경험을 쌓아가면 어느 정도 상황에 익숙해진다. 요령도 몸에 붙게 된다. 하지만 몇 번인가 아찔한 경우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식은땀을 흘렸다. 연습 중에도 가파른 커브에서 스피드를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돌진해 갈 때에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멋지게 원을 그리며 몸을 능숙하게 기울여 커브를 돌지 않으면 넘어지든가 담벼락에 부딪혀버린다. 아슬아슬하게 한계치를 경험적으로 찾아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스피드가 붙은 상태로 내리막길을 달릴 때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기라도 하면 그건 여간 큰 공포가 아니다. 혼잡한 레이스에서는 한 발만 틀려도 집단으로 넘어지는 사태를 부르기도 한다. 나는 원래 몸이 가벼운 사람도 아니고 스피드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사이클 경기의 그런 면은 질색이다. 그러니까 수영, 사이클, 마라톤이라는 트라이애슬론의 세 가지 부문 속에서 아무래도 사이클 연습은 뒤로 제쳐놓게 된다. 사이클 부문은 당연한 일이지만 싫어하는 과목이 된다. 사이클 뒤에 마라톤에서 그 시간을 만회하려고 열심히 하려 해도 10km 마라톤에서는 만회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큰맘 먹고 사이클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8월 1일, 레이스는 10월 1일이니까 이제 남은 날은 앞으로 꼭 2달. 지금부터 연습해서 레이스 당일까지 어느 정도 사이클 전용 근육이 생길 것인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몸을 사이클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한다. 경기용 사이클을 탈 때 무엇보다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바람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몸을 되도록 앞으로 기울이고 얼굴은 전면을 향해 들고 있어야 하는 일이다. 뭐라고 해도 이 자세를 몸에 익혀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목을 쳐든 사마귀 같은 자세를 1시간 이상 유지한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한참 가다 보면 등과 목덜미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피곤해지면 아무래도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위험이 닥쳐온다. 처음으로 트라이애슬론 레이스를 위해 100km 가까운 장거리 투어링을 했을 때 정면으로 금속 말뚝과 사정없이 충돌했다. 하천을 따라 난 보행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놓은 그 말뚝. 피로에 지쳐서 머리가 멍해진 탓으로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잠시 소홀해졌던 것이다. 사이클의 앞바퀴는 푹 찌그러져 휘어졌고 머리부터 도로에 내동댕이 쳐져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의 몸은 말 그대로 허공을 날고 있었다. 헬멧이 머리를 보호해 주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크게 다칠 뻔했다. 콘크리트 노면에 팔뚝이 긁혀서 무척 아팠지만 그만한 게 다행이었다. 그런 무서운 일을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은 거기에서 몸소 사무치게 뭔가를 배우게 된다. 무슨 일의 기본을 착실하게 몸에 익히려면 많은 경우 육체적인 아픔이 필요한 것이다. 그 후로 아무리 지쳐도 얼굴만은 언제나 들고 있다. 전방에 노상이 있는 것을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불쌍한 내 근육을 혹사시키는 일이 된다. 일이 된다. 땀은 땀은 흘리지 않는다. 아니, 땀은 흘리고 있지만 맞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린다. 그 대신 목이 마르다. 그냥 놔두면 바로 탈수 증상이 온다. 탈수 증상이 오면 머리가 몽롱해진다. 물병 없이는 사이클을 탈 수 없다.
달리면서 사이클에 매달린 물병을 집어 재빨리 꿀꺽꿀꺽 마시고 그것을 렉에 되돌려 놓는다. 일련의 작업을 자동적으로 시선은 앞으로 향한 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해 둔다. 혼자서 사이클 연습을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괴롭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사이클 경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개인 훈련 같은 것을 받았다. 그와 함께 스테이션 외건에 자전거를 싣고 휴일에 오이부드로 갔다. 휴일에 오이부드는 화물 트럭이 오지 않기 때문에 창고 거리를 둘러싼 폭넓은 도로는 최상의 사이클링 코스가 된다. 그곳에 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시간을 설정하고 회전수를 정하고 함께 달렸다. 장거리 투어링도 함께 떠났다. 마라톤 풀코스에 대비해서 실시하는 장시간에 걸친 주행도 고독하지만 혼자서 묵묵히 핸들을 붙잡고 오로지 페달을 계속 밟는 것도 고독한 작업이다. 똑같은 일에 끝없는 되풀이다. 오르막이 있고 평지가 있고 내리막이 있고 순풍이 있고 역풍이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아 버려가지고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것도 두 번 정도 읽다 보면은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 또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말해야겠죠? 그래야지 또 자연스럽게 그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회고록을 읽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뭔가 이제 달리면서 성장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특이하게. 그냥 계속 함께 달리면서 추억을 쌓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소설가는 다르네요. 네. 뭔가 표현을 할 때 나는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과를 먹었다 말고 그냥 달리기라고 합시다. 달리기. 나는 달렸다. 42km를 열심히 달렸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약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달렸다. 그때 문득 내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달리기 연습을 했던 것이 기억났다. 그 당시에 나는 달리는 체력이 적었다. 그래서 어느쯤 지나가면 엄마는 나의 손을 잡고서 함께 이끌어주며 뛰었다. 그럴 때 엄마의 손길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서로 땀에 젖어 축축해진 손이지만 그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꼭 쥐었던 나의 손의 감각을 나는 기억한다. 그렇게 나는 지금 엄마와 함께 걸, 엄마와 함께 달렸던 그 길을 걷고 있다. 뭐 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루키와의 달리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같이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안녕.